많이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유로운 이제 토론, 토크하는 지금은 조금 더 쉬운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저희 연구원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어하고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무원들의 세계로 파견 나가셔서 느꼈던 것들을 피상적인 것보다는 우리 연구비 이건 몰랐지 하는 식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이거 하나 정도를 알고 공무원들을 상대합시다라는 그런 팁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을 좀 말씀 듣고 싶어요. 저희가 뭐 6개월밖에 안 했고 그냥 가서 심부름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기라마 그렇게 떨을 필요는 없지만도 그 세계 내에서만 로컬 뷰로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외 출장 갈 때 이렇게 다 인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잠시 외출 나가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앉아 있고 순정적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해진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외출 나가면 다 인사하고 그 되게 특이한 분위기라. 그리고 이게 서로 딱 행정 조직이 그렇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개인 행동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저는 워낙 뭐 사이버 세계 못하니까 사이버 세계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데 다 들어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 OS가 다르면 되니까 윈도우 하고 뭐 안드로이드 뭐 리눅스 하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세계에서 놀고 있으니까 노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고 대신에 굉장히 참 좀 명명과 통제를 좀 나쁘게를 표현했는데요. 이게 명명과 통제를 좋은 계기로 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전체적인 규율을 잡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공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그런 세계를 내가 좀 잘 몰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항상 조직 이러면은 좀 막 거부감, 관료주의 이런 거 생겼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연구 집단의 성격하고 관료주의 집단하고 이렇게 너무 섞여 있어요. 이게 아예 관료주의 같으면은 명명 통제를 딱 하면은 딱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포지셔닝이 묘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관료라는 세계의 그 거부감을 조금 벗어버리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놀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인상을 갖고 이제 연구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IBM 연구소에 뭐 간다 생각하면은 뭔가 창의 나누고 뭐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느낌으로서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지만도 또 화면에서 이제 조직의 관점을 보면은 이제 이게 돈을 얼만큼 들었는데 어떤 성과가 안 나더라 이렇게 번듯하게 조심스럽게 탁 물으면은 이제 뭐 일단은 그거 가서는 또 애들이 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관점이 다 있구나. 이게 성과가 좀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구 집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특별한 신세계로 여기는 거하고 양분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적당하게 대체에 맞춘다면 적당하게 잘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쪽으로 말하면 이제 저는 좀 그런 쪽이 좀 강한데 밖에 나가서 뭐 조직 욕은 당연히 안 하죠. 공무원들이 침묵하고 있죠. 연구를 해서 나온 성과에 대한 이해를 잘 그러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이제 뭐 영업적 중요하죠. 성과도 있고 뭐 사회적 성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과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그 우리나라는 워낙에 뭐 밑바닥부터 뭐 치고 올라오는 곳이라 가지고 너무나 급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게 단기 성과 위주로 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오늘 계획해가지고 전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9시에 모이십시오 이러면은
진짜 저기 땅끝에 있더라도 다 9시 오더라고. 이야, 힘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 이건 나쁜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드로 그렇게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유롭게 자율성을 가지고 하든지 이 모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엉구주춤하게 있는 게 제일 안 좋다는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군대처럼 움직이면 군대 방식으로 회초리와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율성을 주려면 진짜 그 자율성을 밀어주든가 이렇지 양쪽으로 되면 이게 분위기가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갈등이 연구는 너무 높다. 그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또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에트리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뭐 되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팁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그 공유지향성 부분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의 그 관점을 잃지 않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공유지향성 보면은 그러니까 가면은 일단은 이제 눈을 잘 보고 이게 실한지 나쁜지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좋아할 화제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대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한 5분 동안 딱 말할 수 있는 거 들고 가서 잘 일단 갑으로 취급을 하면은 그렇게 정책을 일단은 다 하기 때문에 일단 갑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을의 처지로서는 눈치를 잘 보고 그 관점을 완전히 읽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 항상 연구원의 주체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밑으로 안 들어가려는 것 때문에 저쪽 상대 적으로 보면은 적도 읽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유기의 과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갑 위에 수프갑의 시각으로 갑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은데 거기서 근데 이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두려워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거기는 관료로 그 리더십이 관료주의로 돌아가잖아요. 힘으로 돌아가는 거고 시장은 이제 돈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의지는 이제 사회의식으로 3.0이라고 생각하면은 사회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관료 세계 그러니까 정부 세계를 되게 좁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아는 연구 세계가 엄청나게 넓듯이 거기 행정을 하시는 그 분들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무슨 분야든지 다 연락하면은 다 아실 정도 그게 완전히 그 하나의 엄청난 그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 내를 안 벗어나도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돈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무서워하는 거는 역시 그 사회적 압력 그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뭔가 이제 사회적 의식이 이제 막 이렇게 높아져 가는데 그거를 관료주의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좀 밝으니까 그거를 되게 경계를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제 그 관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노출 많이 시켜가지고 오픈 생태계 때뭐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걸 알고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저도 폐쇄형으로 잘 모르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쪽으로 자꾸 발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하는 거는 그 사회 합의된 그 리더십은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시민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터리 같으면 힘이 얻으려면 대외적인 그 사회의식이 높은 쪽으로 가서 그런 쪽에 힘을 발휘하면 그거를 당연히 무서워하겠죠. 근데 우리는 주체성이 너무 높아가 현장으로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시각을 잃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또 가서도 항상 그냥 돈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진짜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 밑으로 들어가는 거 위로 떨어지는 거 아무 관계는 없는데 남의 시각을 읽어내는 그 공유지향성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제 많이 있는데, 하나는 권위와 권력이라는 개념이 좀 구분돼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 중에. 권위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연구자들이 갖춰야 될 이 권위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공무원들과 연구자의 관계, 연구자와 연구자의 관계가 상당히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유지향성이라는 문제를, 공유지향성도 우리 이정원 박사 번역해놓은 걸 우리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개인지향성이라는 게 제대로 된 주체가 없이는 그다음에 공유지향성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주체라는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감성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배양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배양되지 않는 어설픈 주체들이 과연 공동지향성을 지향할 수 있는 문제들인지, 그러면 또 권위를 쌓아갈 수 있는 문제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계 학습하는 조직을 다시 음미를 해보면, 우리가 우리 현대판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산업 역군들을, 멋진 산업 역군들을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저는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21세기판 산업 역군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숨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거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컴플렉스 문제가 주어졌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만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생계라는 책을, 학습하는 조직을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한계라는 게 너무 뚜렷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21세기에 진짜 과거에 요구했던 그런 형식의 또 산업 역군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계속 말씀하셨던 AI들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놈들은 하고 싶은 게 없는 존재들이다. 그 하고 싶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고 싶은 존재들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주면 AI들은 꼭 북한 소리 없이 잘 실현해 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하고 싶은 존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 전제는 좀 다르긴 했죠. 저는 그 책에서 21세기를 옛날 쓴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21세기를 잘 알고 있을까라는 시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5대 원리 중에서 비전 공유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서 각자는 똑똑하지만도 뭐 같이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없으면은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그 비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조직 비전에 속하는 거고, AI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책을 읽어보면은 아직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하지는 못하고, 인간과 사람의 그 차이점은 심리학자들 말 들어보면은 메타인지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서 나를 보고 있는, 메타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게는 당연히 이제 AI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사람이 기계한테 앉으려면은 그야말로 그 메타인지력이라든가 감정도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전도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직 메타인지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AI한테 딱 먹히기가 딱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그 피터 생계의 그 개인적 역량을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저번 주에 저희 자유주제 세미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픽사라는 회사 있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드는 픽사라는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하면서 그 지금 9가지 아까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는 이제 뭐 권위나 이런 것들, 뭐 나이 순서, 뭐 예의 존중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국에는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회의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회의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래 네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봐. 그래 네가 생각했으니까 네가 제일 잘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미국 픽사 같은 경우는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느 문제점 하나가 딱 발생을 하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토킹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회의 문화, 회의 문화에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견들이 많아졌다가 한 번에 끝나는. 시간 됐으면 마칩시다. 네, 그게 저희 에트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 막 이만큼 벌렸다가 그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그 일을 종료를 시켜버려야 되는, 그리고 그 기한에 맞추기 위한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축소 함축시켜가지고 그냥 여기에 맞춰 해가지고 끝내는 문화. 근데 이제 미국의 픽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 기한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뭐 빨리 끝내야 되고 뭐 돈을 조금 투입해서 빨리 뭐 많은 효과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유교 문화, 어른들이 얘기하면 정해야지, 가만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다 듣고 있고 의견 제시하지 않고, 이런 문제 문화가 약간은 깔려있는 그런 문제점도 벗어나야 될 것 같은 한국의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런 유효한 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에트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은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게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내에서 이제 밴드 같은 것도 몇 개 운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생각들, 뭐 사상들도 많이 전파하려고 하시고요. 메이커 운동도 또 열심히 하시고 뭐 남다르게 또 열심히 하시는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직생활 잘 못한다는 무슨 본인이 뭔가 변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든가 세상이 또는 애트리가 변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했으면 싶습니다. 딱 그 오늘 한 내용이 딱 그게, 여기 에트리에 전하고 싶은 것은 옛날식으로 이제 조직이 딱딱한 조직으로서는 이제 그거는 수명을 다했고 어떤 책이 고질병이다라고 딱 표현을, 진단을 아주 내리더라고요. 컴플렉스 문제, 미래의 그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분할되지 않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이 유연하게 학습하는 조직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피트 생계에서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다, 요 방법뿐이다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 방편으로서 뭐 이런 걸 뜯는 거는 뭐 유튜브 올린다니까 이제 했고, 그냥 피부로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눈에 확실히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메이커 운동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때 메이커 운동은 뭐 애들처럼 뭐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어떤 필리핀에 아주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섬 애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ICT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코딩하고 이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만나면 딱 가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ICT, 스크래치 같은 거를 교육하는 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또 들었어요. 또 우리 연구원들한테 들으면은 코딩은 남 시켜서 하는 그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든 식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뭐 그런 문화나 뭐 골치 아프게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요 무기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문화 이렇게 사람 알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그 범용 커뮤니케이션이 다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교육 WF 문서를 보니까 거기 이제 리터러시, 문해력 교육, 그다음에 수학 교육, 과학 교육 있는데 ICT 리터러시라고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건 만국 공통어다. 근데 뭐 소프트웨어 이야기해봤자 뭐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모터가 막 돌아가고 해야지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루는 데가 메이크 교육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조직 그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깨닫게 된 거는 책을 통해서는 아니고, 책은 제가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사이버 세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이버 세계 이게 도전적인 혁신 부분을 어떨 때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버 세계가 죽어버려요. 어떤 순간에 좀 엉뚱하지만도 그걸 탁 넣어야지 이게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 성장 속도와 외부에 끌어들이는 게 이게 그 속도가 안 맞으면 그것도 죽어버려요. 너무 외부 사람 끌어들이면 이상하게 되고 내부끼리 똘똘 뭉치면 그것도 죽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외부하고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하고 문제를 명확히 정확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어내야지 이렇게 하는 그 사이버 세계 내에서 운영 방법을 제가 이제 알았고, 그 원리를 이렇게 그 책을 보니까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걸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 뭐 애들 장난감 같은 메이커 교육이 아니고 그런 세계를 접하려면은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이 가장 최상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WF 그 교육 분과 문서를 보면은 지금 현대에서 하는 그 사시 역량 있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명확히 봐가지고 풀려는 노력. 대충 놔두면 우리는 인간적인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코딩은 안 그렇잖아요. 크리티컬 싱킹 딱 하고, 그다음에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코레볼레이션, 커뮤니케이션한테는 공유 지향성을 두가지고 남의 관점을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풀었던 거는 패턴 갖고 와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의 이제 오는 문제들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으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것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시 부분이 이게 현대의 역량이다라고 딱 적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지지해 주는 게, 근데 아무리 교육해도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 아무리 해도 그게 그냥 그런 사람들은 호기심이라든가 문제 정의를 막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개성을 봐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잘하네 이렇게 배우는 게 거기 아까 제3부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단순 암기 반복 잘하는 사람의 역량,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남자 여자를 분리하면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은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메이크고, 그런 걸 해석을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는 이제 그거를 전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도 많아요. 왜냐면 어떤 밴드에는 내 모습 그것만 자꾸 비춰주면 그 사람은 딱 그거로만 아는 사람으로 여기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쪽은 다른 게 이렇게 이쪽은 이쪽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왜냐면 전체적인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이게 전체와 부분을 잘 알려줘가지고 하는 그게 게슈탈트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의 의미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고,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거 분할돼가지고 그걸 딱 줬을 때 최선을 다하는 식으로 살아오니까 전체를 보이는 눈도 상실했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게 코브라 이펙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안 해. 그리고 그걸 줘도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해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 되는데 사이버 세계는 그래도 그 한계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이게 그런 동참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또 타겟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파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지혜찾기 이소 백동명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